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6년 7월 1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493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입니다. 오늘 뉴저지의 양이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의 양희입니다. 네, 지난주에 국내외 여러 가지 정치 문제들이 있어서 오늘 방송을 합니다. 우선 양희님이 국내 정치 중에서 두 가지를 들고 나오셨는데 첫 번째 이야기 한번 시작해 주세요. 네.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였죠?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다스베이디아에 출연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도 보수 확장 인사를 두고서 자신감이 지나쳤던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쪽으로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그 유시민 작가가 ABC 론에 대해서 말했던 것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민주당 안에서 많은 파장이 지금 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시민 작가가 한 말씀 또 민주당이나 한국 정치의 어떤 부분을 지적한 건지 그 설명 부탁드리겠게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그 다스베이다를 다 들었거든요. 그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렇게 저한테 다가왔던 것은 유시민 작가가 이제 원래 굉장히 작가다 보니까 말씀을 정말 잘해 주시잖아요. 어떤 그 사안에 대해서도 좀 쉽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뭔가 굉장히 큰 그 권력 다툼이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지고 있고, 많은 분들이 지금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시민 작가 이 얘기를 했어요.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뽑아줬을 때는 지금 있는 집에서 증축을 하는 걸 기대를 하고 뽑았는데 지금 현재 그 이재명 정부는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근데 재건축을 하려면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의견을 묻고 그 많은 분들의 그런 지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뭐 그 표현이 좀 작가적인 표현이라서 이렇게 논란을 이렇게 좀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그냥 저는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하고 그 당시 들을 때는 굉장히 공감이 됐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거 말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말마디를 하나씩 그렇게 비판하고 지적하는 걸 들으면서 이게 또 다르게 왜곡될 수도 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또 다른 말을 했던 게 뭐냐면, 현재 민주당 내 내부 갈등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민주당 안에서 현재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뉴 이재명? 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이 기존의 친문이라고 불려지는 이미 뭐 은퇴한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을 하고 또 정청래 대표를 비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그 공감이 안 돼요. 지금 돌아가는 그 상황을 보면. 근데 이제 이 정상 세포를 공격하고 있다는 의미. 왜냐면 분명히 정청래 대표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친명이라고요. 이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를 바라고 한결같이 노력하고 있는 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고 또 말하고 있는데 그런 정청래 대표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정상세포 기존 민주개혁, 뭐 진영, 뭐 친문 친노를 공격한다는 의미로 자가면역 질환이라고 지금 비유를 했고요. 그리고 그동안 진짜 듣기 약간 거북한 그 문조 탈레유라는 말, 뭐 문 대통령, 조국 대표, 김어준, 정청래, 유시민. 그리고 요즘은 뭐 그 매불쇼에 최욱 씨까지도 막 사람들이 얘기를 막 어떻게든지 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누구보다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끌어가고 있는 이 민주당을 먼저 이렇게 일으켜 세우고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이 있는 민주당을 만들어 놓은 그 사람들을 다 지금 부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할 것 같고요. 염소 아저씨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느껴지시나요? 네, 저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죠. 이게 무슨 일인가. 왜냐하면 유시민 작가 같은 경우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를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심하다 싶을 정도로 지지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의 입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의 지적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가 쭉 본 거는 그래요. 사람마다 다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겠지만 첫 번째, 이재명 정부는 당연히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문재인 정부 이후에 이제 내란 세력을 물리치고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거기 친문, 친이, 뭐 친명, 친문 이런 게 실체가 없어요. 누가 친명이고 누가 친문이겠어요. 다 민주 세력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고 그 사람들이 다시 또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서 당선시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맞아요. 자꾸 친문이 바로 예, 친명이죠. 친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유시민 작가가. 왜 굳이 친명, 친문을 자꾸 얘기를 꺼낼까?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뭔가? 맞아요. 결국에는 뭐 예를 들어 뭐 당대표라든가, 당내 어떤 영향력이라든가 뭐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공천에서의 뭐 권력 이런 걸 잡기 위한 일부 정파와 또 그 사람들과 연계된 그야말로 촉법 용역 유튜버들. 이게 촉법이라는 거는 우리 네, 미주 그쵸. 동포들은 잘 모르실 그 거예요. 유시민 왜냐하면 작가가 언급했던 예, 거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게요. 혹시 모르시는 분. 그러니까 성인이 되지 않은 소년이 범죄를 일으키면은 촉법이라고 그래서 벌을 받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미성년이기 그쵸. 때문에. 그러니까 촉법 유튜버란 말은 영향력이 거의 끼치지 않는 그런 유튜버들이라 욕도 하고 막 한다 이거예요. 법도 어기고 막 인신공격도 하고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유튜버들과 전혀 뭐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다지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뭐 이재명이 어떻고 반문이 어떻고 하는 시끄러운 소음을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촉법 용역 유튜버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하고 민주당 내 일부 계파가 손을 잡은 거예요. 사실은 한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의 관계가 늘 뭐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와도 같은 보수 정부지만 뭐 실권을 박근혜 당선시키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이 권력을 갖게 되면 그전 이명박 정부 때 실권자들을 좀 당연히 물러나게 하든지 자연스럽게 그것이 매끄럽지 않으면 약간의 갈등도 일어나겠죠. 예. 뭐 그런 현상은 어디나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현상은 사실은 그렇게 명확하게 갈리지가 않아요. 누구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해서 지금도 뭐 이재명 대통령을 욕하고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란 시기에 모두 다 하나가 돼가지고 온몸으로 한 거에서 새로운 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는데 거기에서 자꾸 갈라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그 그쵸. 사람들은 그런 의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미주동포들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탄핵 이후에 촛불혁명을 통해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때 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힘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힘이 하나도 없었죠. 그랬죠. 그래서 대통령만 바뀌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때는 오히려 야당이 또 다수당이었고, 그래서 대통령의 입지가 워낙 좁았어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통령 선거 치러서 대통령 당선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된다 해서 이주문직에 이렇게 모임을 만들어서 뜻 있는 사람들이 이 대통령을 지키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랬죠. 그래서 5년을 잘 정부를 운영을 해왔지만 부동산 문제라든가 꼭 결국에는 막판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을 막지 못하고 대통령에 당선시켜서 이렇게 한 여러 가지 아픔들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월호 가족들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했지만 이루질 못했지 않습니까? 진상규명도 안 되고 그렇죠. 책임자 처벌도 안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있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총리가 대통령 후보로 나서고 이재명 후보와 갈등을 빚어지면서 이낙연계와 뭐 친명계가 이제 싸우는 양상이 있어서 그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그래서 이낙연 네. 씨는 그야말로 이제 뭐 사장 됐죠. 그 따르는 무리도 이제 없고. 그렇죠. 예, 그리고 네. 모든 사람들은 이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으로 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 가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여러 가지 잘잘못은 있어서 비판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제가 그 미주 문지기 페이스북에도 몇 번을 제가 글을 썼습니다. 이미 2, 3년 전부터. 민주당의 전통이 있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다 잘잘못 있어요. 조금씩. 그렇죠? 그래서 비판은 네. 해야 돼요. 당연히. 그 비판을 해야 또 발전을 할 거 아닙니까? 비판을 그렇죠. 하되, 비판을 하되, 비난이나 혐오나 조롱은 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는 자기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미 민주당을 이렇게 일으켜 왔고 대한민국을 이만큼 발전시켜 온 과거의 대통령의 흠집을 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지금 이 민주당 내에서의 이 분열의 시작은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조국혁신당과 민주당과의 그 통합하는 거를 선거 전에 하자라고 정청래 대표가 꺼내는 게 조금 그때가 시작이 아니었나 예, 근데 싶어요. 뭐 조국 혁신당만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제가 잘 보니까, 아니죠. 예,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런 거 저런 거 다 합쳤는데, 핵심은 그거예요. 민주 진영 내에 일부 사람들, 특히 전통적인 민주주의자도 아닌 사람들이 민주당인 척 하면서 친명인 것처럼 뉴명 세력인 것처럼 하면서 지난 정부에 대해서 조롱과 혐오를 하는 거예요. 그냥 비판이 아니라 네, 조롱과 혐오. 근데 그게 맞아요. 그게 쭉 문제예요.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같이 덩달아 욕하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 분위기가 아주 갈등 양상으로 번지고 특히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감론을박할 때 이런 문제가 더 불거져 버린 거죠. 더 불거졌어요. 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의 이런 발언들이 오히려 저는 잘 됐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이게 계속 그 수면 밑에서만 있다면, 지금 한동안은 선거가 없겠지만, 다음번에 이제 선거가 있을 때는 그게 진짜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총선이 다가오면. 그래서 빨리 지금은 토론하고, 빨리 그 문제가 겉으로 다 드러나야 뭐가 도대체 잘못됐는지 찾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봉합을 할 수 있고, 좀 한마디로 썩은 데가 있다면 그걸 또 다 도려내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이었죠, 한국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그 문재인 대통령을 청와대에 초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예, 이미 네, 그렇게 하셨어요, 두 분이. 예. 그 만난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한테, 특히 민주당 지지들한테, 아, 더 이상 분열하지 마라. 우리는 잘 지낸다. 이런 메시지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민주당 안에서 뭐 적당히 차기 권력을 위해서 경쟁하고 다툼하고 저는 그거는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새날에 재미있는 짤,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양희님이 가져온 자료는 아마 이게 권순표 MBC의 뉴스 하이킥, 뭐 앞차기 이름을 잘 모르겠네요. 진행자시죠? 권순표님이 이렇게 네. 물어봅니다. 뉴 이재명이라는 게 대체 뭡니까? 그러니까 이 장성철 소장이 대선 때 이재명 안 찍은 사람이 대통령 하는 거 보니 잘하신다. 이렇게 지지하는 거 바로 저 같은 사람이 뉴 이재명이에요. 그러자 권순표 진행자가 그러면 이번 지방선거는 민주당 지지하시나요? 이런 분들은? 그랬더니 장성철 소장 답이 민주당을 뽑지는 않죠. 하지만 투표를 포기할 수는 있겠죠.
네, 이게 그 장성철이라는 평론가?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정치평론가, 이런 질문을 정치평론가. 네. 했어요. 이 장성철이라는 사람은 선거 전이었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연락해서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거로 알아요. 이분이 뭐 저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진짜 속 터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뭐, 나름대로 자신은 그게 보수적인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공감이 안 됐지만 그래도 그나마 극우적인 발언은 안 했기 때문에 뭐, 누구죠? 그 외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손 내민 조갑제 정규제. 그런 분들하고 마찬가지로 장성철도 같은 부류란 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힘이 없어지면 보란 듯이 극우를 지지할 사람들인 거예요. 이재명이 다 그렇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이번에 울산시장에 당선된 김상욱 시장이든가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존경할 만하고 앞으로도 이재명 대통령을 배신하지 않고 민주당을 배신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이재명 대통령을 좋아하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참 훌륭하신 분이라는 거 알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한 여기서 이재명들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민주당 지지자들은 리박스쿨이나 아니면 윤석열을 지지하거나 아니면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잖아요. 그렇게까지 이낙연을 지지했을 때는 이낙연이 굉장히 정상적인 민주당의 대표였어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 그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보이는 모습이 더 이상 우리 민주당 지지자의 존경을 받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됐을 때 가감히 그 사람은 민주당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이재명은 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민주당을 지지하던 스피커들이 유튜버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그 안에서 같이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었고, 조국 대표를 지지하고,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부류들을 비난하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아직도 조금 납득이 안 돼요. 옛날 그 전두환 노태우 때 학생들이 전두환 노태우 이순자를 혐오하고 비하하고 조롱했어요. 왜? 그랬죠. 그때는 그렇게 하면 잡혀갔어요. 신군부의 권력 때문에 어른들은 찍소리도 하지 못할 때 학생들을 중심으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전두환 노태우를 조롱하고 비하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하거나 인간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힘에 굴복해서 어른들이 하지 못하니까 비하하고 조롱했던 겁니다. 풍자죠, 풍자. 비하 조롱보다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식이 아니에요. 누구나 자기 의견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대적인 세력, 계엄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고 이런 반인류 범죄를 지었거나 짓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 분노를 표현을 해야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러나 같은 진영에서 죄를 짓도 않은 사람이에요. 정치적 성향이 좀 달라. 지지자가 달라. 이럴 때는 비판은 할지언정 똑같이 혐오를 하는 안 되죠. 독재자나 엄청난 범죄를 지르는 사람들한테 하는 혐오를 똑같이 같은 진영 내 뭐 지지자가 다르고 당이 조금 다르다고 해서 그렇게 거기다 적용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뉴 이재명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수면으로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촉법 유튜버, 용역 유튜버들을 통해서 스피커를 하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부안해동 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몰랐어요. 지금은 유시민 작가가 얘기를 하니까 이제 좀 알죠. 근데 그전에는 그렇지 그렇죠.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서 네. 전임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못 담을 욕을 하고 막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그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뭐 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는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오늘 드린 설명이 우리 미주 한인분들이 한국 정치의 현재 상황을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대한민국의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있기까지 김대중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만들어 놓고 발전해 온 그 토대 위에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주당 지지자들이 원하는 좀 더 나은 민주 국가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거고 있게끔 그분들이 다 그걸 만들어 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각오를 부정하고 누구를 비판해서 도대체 민주당 지지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지 저는 그거를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인간은 완벽하지 않고 그리고 대통령이란 존재도 많은 권력을 갖고 있지만 혼자서 할 수 없다는 거 우리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많은 사람들의 그런 원망을 들으면서도 그때 JP 손을 잡고 그리고 또 사면도 해주고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박근혜 대통령 사면해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비난을 하지만 그게 혼자의 결정이 아니라는 거죠. 시대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거라는 것 답답하지만 인정을 하고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도 지금 원래 민주당의 그런 그전부터 있던 사람들이 볼 때는 검찰개혁 왜 좀 뭔가가 부족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개혁을 못하는 거 아닌가? 지금 불안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많은 여건이 아직도 힘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든가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라든가 사법부라든가 경찰, 검찰 그 모든 영역에서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최대한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힘을 모아서 지지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걸 만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분열의 정치를 하도록 놔두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린 그 어느 때보다 힘을 합해서 이재명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현재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잖아요. 저는 정청래 대표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또 됐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다른 민주당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또 그 사람을 지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당대표가 됐다고 해서 그 사람을 끝까지 비난하고 그 사람이 망하길 바라고 빨리 당대표 포기하고 내려오길 바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근데 이제 만약에 그 안에 빛의 혁명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바랬던 검찰 개혁이 늦어지고 이렇게 이상하게 틀어지고 하는 사람이 당대표가 되고 또 현재 민주당을 장악하고 이렇게 되면은 큰 문제죠. 실망하겠죠. 그래서 그거를 우려하는 거예요. 그걸 우려하는 거. 그쵸. 지금 근데 그런 지금 문제는 점조가 보이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지금 더 민감하게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네. 것입니다. 예. 그래서 유시민 작가가 지금 나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저는 유시민 작가의 지금 행보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요. 더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더 많은 사람이 자기의 그 가면을 다 벗고 앞으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빨리 해서 빨리 싸우고 빨리 붙어서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아까 염사주 씨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서로를 비난하거나 경멸하거나 조롱하는 혐오의 정치가 아닌 정말 정당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민주당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